안녕하십니까. 죽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 당선 이유 및 앞으로의 미래는입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에 비해 긴 영상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가장 화제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26일에 열렸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의 정몽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득표율을 더 자세히 보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전체 192명, 유효 투표수 183명 중 정몽규 후보가 156표를 가져가면서 15표를 얻은 허정무 후보와 11표를 얻은 신문선 후보를 제치고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차이였는데요. 실시간으로 본 말도 안 나오는데 정말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여론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정몽규 나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당선을 거뒀다는 소식에 많은 축구팬 및 국민들이 크게 놀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왜 이렇게까지 대중들의 여론과 축구계의 여론이 괴리된 것일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젊고 참신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도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선 보이지 않았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뤘던 영상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이 이기흥 회장을 제치고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승민 신임 회장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의 당선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40대 초반의 젊고 개혁적인 후보였다는 점입니다. 유승민 회장은 1982년생으로 만 42세의 젊은 후보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젊은 이미지는 유승민 후보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싹쓸이하던 올림픽 탁구계에서 대한민국의 선수가 중국 만리장성의 벽을 깨고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을 따내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 명승부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결승전 시청률이 46.1%였을 정도니 얼마나 큰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IOC 선수위원 경력입니다. IOC 선수위원은 IOC 위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선수의 목소리를 IOC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관이라고 불립니다. 유승민 회장은 영어에 능통하며 직접 발로 걸으며 자신을 어필하여 IOC 선수위원에 당선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경험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유승민 후보가 드러낼 수 있는 참신한 장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잘 알려진 선수 출신인데다 국제 스포츠 외교관 경험도 있고 대한탁구협회장으로 활동에 감을 쌓으면서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승민 후보였기에 결국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던 이기흥 회장을 제치고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안세영 선수 관련 사건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대한배드민턴협회, 결국 지난 선거에서 기존의 김태규 회장을 제치고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40대의 김동문 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체대 파벌 등의 문제로 말이 정말 많던 대한빙상경기연맹, 최근에 열린 선거에서 피겨 선수 출신의 삼보 모터스 이수경 사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만 41세의 젊은 나이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회장이 된 것인데요. 이처럼 젊고 참신한 후보가 나서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체육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일단 정몽규 후보는 1962년생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외치는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 나이대가 어떻습니까? 특히 짙은 글씨체로 적혀진 부분을 잘 보십시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벌인 사건 사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정몽규 후보를 능가할 만큼 참신한 무언가가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신문선 후보의 경우 돈을 버는 협회를 만들겠다며 정기 한일전을 개최하겠다고 공약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예전에 벤투호가 2021년 3월 달에 한일전을 추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으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가 코로나 상황인 것도 있었지만 한일전은 승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절대값보다 패배에서 얻을 손해의 절대값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한일전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했으며 벤투호와 선수들은 어마무시한 비판에 직면했고 대한축구협회가 한일전 패배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는 등 정말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만큼 한일전은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전을 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수익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상황에 협조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허정무 후보의 경우 공약을 보면 수익성보다 배분,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의 공약이 많았습니다. 이는 현대가를 배제한 상황에서 협회의 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재 천안에 위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문제는 모든 축구인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에 파주 NFC가 건립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지도자 교육, 연령별 대표팀 훈련 스케줄 증가로 인해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여러 부지 중 천안이 최종 선정되어 대한축구종합센터를 짓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의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입니다. 현재 대표팀 선수들은 제대로 훈련할 곳이 없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며 훈련을 하고 있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팀 기량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가의 자금 없이 두 후보가 빠른 시기 내에 완공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에 생길 축구종합센터를 HDC에서 사유화하려고 했던 게 드러나는 등 잘못된 비리가 나왔지만 HD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하는 게 어렵다는 게 정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축구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 축구계는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그 수뇌부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며 한국 축구를 망치는 동안 그에 맞서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젊고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마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 축구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체부의 징계 문제입니다. 연합뉴스의 김경윤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결과가 나온 후 문체부의 반응을 다룬 기사입니다. 우선 타임라인 요약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정봉규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보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몽규 회장의 선거 출마를 막는 족쇄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그 즉시 중단되었으며 문체부는 이에 반발하여 항고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렇게 될 경우 재항고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장기화되어 결국 한국 축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것입니다. 설령 항고를 받아들여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는 피파가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진출 등 여러 요소가 달려 있으며 외교력과도 연관된 사안이라 정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처분 관련 문제입니다. 매일경제 이종세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허정무 후보가 선거인단수 관련 문제를 포함해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축구협회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달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가 2월 달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나왔습니다. 2월 21일 김삼락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석현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차장 등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정몽규 후보를 인정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월 25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서울 동부지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정몽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후인 지금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는 그 즉시 반발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혼란은 더욱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 징계 관련해서도 계속 혼란스러운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번에 나온 결과는 젊고 참신한 후보의 부재 그리고 그런 후보가 나오지 않는 환경이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 축구계가 바뀌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기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허망하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문체부와의 갈등 및 가처분 결과로 인한 파장을 생각하면 더욱더 머리가 아픕니다. 올해 2025년도 작년 못지않게 많이 어지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반드시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 정몽규 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약에서 밝힌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소통하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그대로 보일 경우 영상 및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그 즉시 과감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우 긴 영상인데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축식주의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만들 테니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